사람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곳, 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먹는데 30분이면 충분하지요? 그런데 그 30분이면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밥 먹는 거 보고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식당 주인들은 압니다. 손님이 자리에 앉아서 음식 나올 때까지 딱 10분. 그 10분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보입니다. 30년 식당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밥상 앞에서는 거짓말 못해. 왜 그럴까요? 배가 고프니까요. 급하니까요. 본능이 나오니까요. 아무리 평소에 점잖은 척해도 밥상 앞에선 진짜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처음엔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같이 밥을 먹어보니 아, 이 사람 이랬구나 싶었던 순간, 혹은 별로일 것 같았던 사람이 같이 식사해보니 와, 이 사람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참된 본성을 알고 싶거든. 그가 밥 먹는 모습을 보라. 오늘은 밥상에서 드러나는 위험 신호를 말씀드립니다. 이 중 하나라도 보이면 그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 작은 신호가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를 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모임에서 여럿이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고기가 큰 접시에 담겨 나왔고 그중 한 사람의 젓가락이 유난히 빨랐습니다. 한 점, 두 점, 세 점. 계속해서 자기 접시로 옮겼습니다. 반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기류나 새우 같은 것만 슬쩍슬쩍 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팠나 보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도 똑같았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 사람, 또네.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에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혼자 먹을 때와 여럿이 먹을 때의 행동을 비교한 겁니다. 혼자 먹을 때는 대부분이 자기 음식만 신경 썼습니다. 당연합니다. 문제는 여럿이 먹는 자리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앞만 봤다는 겁니다. 옆 사람 접시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냥 혼자 먹듯이 먹었습니다. 6개월 후 추적 조사는 더 놀라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임에서 갈등이 잦았고 친구들과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밥상에서 주변을 안 보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안 봅니다. 대화할 때 자기 말만 하고 친구가 힘들어해도 자기 일만 챙깁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작은 행동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그 사람 삶 전체를 관통한다. 맞습니다. 밥 먹는 모습 하나가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주변을 보는 능력, 배려하는 마음,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 이 모든 게 밥상에 나타납니다. 혼자 먹을 때는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함께 먹을 때는 다릅니다. 음식 좀 많이 먹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는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게 문제입니다.
주변을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음식이 나오면 옆을 먼저 살핍니다. 이거 드세요 하며 권하고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며 양보도 합니다. 함께 먹는다는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때 그 밥상에서 봤어야 했는데 후회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음식이든 일이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함께 한다고 하지만 결국 혼자인 사람. 밥상에서 그 신호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아셨습니다. 주변을 보지 않는 사람.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신호를 읽은 겁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동호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첫 모임 때는 괜찮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잘 통했습니다. 두 번째 정기 모임에서 함께 식사하게 됐고 자리에 앉았는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직원이 물을 따라주러 왔습니다. 여기요. 손가락으로 톡톡 테이블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직원이 왔습니다. 물이요, 빨리 좀. 존댓말은 썼지만 톤이 차가웠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회원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첫 모임 땐 안 그랬는데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에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불평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다음엔 좀 빨리 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갔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세 번째 모임에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야, 물 좀 더 줘. 반말이 나왔습니다. 회원들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 사람 본 모습이 이거구나. 다음 모임부터 그 사람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총무가 조용히 명단에서 뺐습니다. 몇 달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 다른 모임에서도 똑같이 하다가 쫓겨났대.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때 봤지.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직원을 대하는 태도와 인간관계의 질을 조사한 겁니다. 직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모든 관계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랫사람을 무시했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깔봤습니다. 반면 직원에게 공손한 사람들은 어디서든 신뢰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누구나 잘합니다. 좋은 인상을 주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관계가 익숙해지면 달라집니다. 약자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때 본성이 나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약자 앞에서의 태도가 그 사람의 전부다. 맞습니다. 식당 직원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한테도 함부로 합니다. 지금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공손한 척할 뿐입니다. 관계가 익숙해지면 태도가 바뀝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달라지는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만 태도가 다른 사람. 밥상에서 그 신호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 변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신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하며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고 이번 달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바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대답은 했지만 눈은 화면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다들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사람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핸드폰 들고 한 손으로 먹었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네. 고개도 안 들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핸드폰만 받고 대화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요? 괜찮아요. 눈은 화면에 고정된 채 대답했습니다. 저번에 말했던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거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듣는데 집중은 안 하는 게 느껴졌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세 번째 모임 날짜가 됐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총무가 연락했습니다. 오늘 안 오세요? 요즘 바빠서요. 그냥 빠질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던데 여기 모임 재미없대. 재미없었던 건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만 보느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 중 핸드폰 사용과 관계의 질을 비교한 겁니다. 핸드폰을 자주 본 사람들은 상대에게 소외감을 줬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은 무시당한다고 느꼈고 그 이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핸드폰을 보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너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더 중요해.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큰 예의는 그의 말에 집중해 주는 것이다. 맞습니다. 밥상에서 핸드폰만 보는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의 시간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겁니다. 대화할 때도 집중 안 하고 어려울 때도 관심 없고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밥 먹을 때도 핸드폰, 대화할 때도 핸드폰. 당신을 보지 않는 사람. 그 무시를 알아차리십시오. 네 번째, 동호회 회식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들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릇 한쪽으로 모으고 냅킨 치우고 빈병 정리하고 그런데 한 사람만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이 정리하시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 전화 와서요. 급한 거라. 그대로 앉아서 통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정리했고 10분쯤 지나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제야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다 끝났네요. 수고하셨어요.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회식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식사 끝나자마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담배 한 대만 피우고 올게요. 한참 후에 돌아왔는데 이미 다 정리된 후였습니다. 벌써 했어요? 제가 할 걸. 말만 그랬습니다. 세 번째 회식 때는 아예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내일 아침 일찍 일이 있어서. 정리는 남은 사람들 몫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식 공지에 그 사람 이름이 빠졌습니다. 나중에 동호회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안 부르기로 했어.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공동 작업 후 뒷정리 참여도와 관계 지속성을 조사한 겁니다. 뒷정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오래 유지됐습니다. 반면 매번 빠지는 사람들은 점점 배제됐고 결국 고립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뒷정리를 피하는 건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손님이야. 치우는 건 너희가 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건 함께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함께 치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밥상에서 뒷정리를 피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책임을 피합니다. 좋을 때만 있고 힘들 때는 없고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좋을 땐 함께하고 치울 땐 사라지는 사람. 그 이기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5번째, 등산 동호회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산에 가고 내려와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회원들이 돌아가며 계산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서로 사양하다가 한 명이 냈습니다. 그런데 한 회원만 계속 조용했습니다. 계산할 타이밍이 되면 사라졌습니다. 벌써 계산했어요? 제가 낼 텐데. 다음에도 똑같았습니다. 식사 끝날 무렵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계산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못 냈네. 다음에 꼭 낼게요.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엔 제가 말만 반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 회원이 속으로 세어보니 그 사람은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어느 날 식사 후였습니다. 오늘은 계산하세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카드를 안 가져와서. 그럼 현금은요? 현금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음에 2번 낼게요. 그날 이후 그 사람과의 대화가 줄었습니다. 산에서도 같이 걷지 않았고 식사 때도 멀리 앉았습니다. 몇 달 후 그 사람이 스스로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듀크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작은 금전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추적한 겁니다. 계산을 피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책임에서도 회피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이 안 됐고 부담스러운 일엔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을 피하는 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을 피하는 겁니다. 나는 힘들어. 나는 여유가 없어. 이유는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한다는 건 함께 부담하는 겁니다. 밥상에서 계산을 피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책임을 피합니다. 받기만 하고 주는 건 없고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다음에 내게만 반복하는 사람. 항상 핑계가 있는 사람. 그 회피를 기억하십시오. 6번째, 모임에서 새로 오픈한 맛집에 가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와, 되게 맛있어 보인다. 누군가 감탄했습니다. 한 입 먹어봤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여기 잘 찾았다. 다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먹어본 파스타랑 비교하면 좀. 분위기가 잠시 어색해졌습니다. 그래도 맛있는데요? 약간 아쉽네요. 제가 강남에 아는 집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예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인이 나왔습니다. 이 와인도 괜찮네요. 별로네요. 제가 프랑스에서 마셔본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계속이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다른 데 가요. 제가 아는 곳은 훨씬 나아요. 다른 사람들이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즐거워야 할 식사가 불편해졌습니다. 모임 때 한 회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저 사람 빼고 가요. 맨날 자기 자랑만 하니까 밥맛 떨어져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은 모임 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대화 패턴과 관계의 질을 연구했습니다. 자기 경험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고립됐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들은 어디서든 환영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시는 단순히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너보다 나아. 내 경험은 별거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겸손은 모든 덕의 근본이요. 교만은 모든 악의 시작이다. 맞습니다. 밥상에서 과시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과시합니다. 상대의 기쁨을 깎아내리고 우월감을 드러내고 분위기를 망칩니다. 결국 아무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맨날 나는 더 좋은 거 해봤어만 반복하는 사람. 남의 기쁨을 깎아내리는 사람. 그 우월감을 경계하십시오. 7번째, 친목 모임 회식이었습니다. 메뉴를 고르는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 좀 덥네요. 에어컨 안 틀어요?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더워요. 불평 섞인 톤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다들 기대했습니다. 한 입 먹어보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거 좀 짜네요. 저는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짜요. 너무 짜. 다른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반찬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매워요? 양도 적고 계속 불평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졌습니다. 맛있게 먹으려던 분위기가 깨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날씨 좋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너무 더운데요. 또 불평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여기 좌석이 불편하네요. 음식 늦게 나오네요. 계속 뭔가 문제였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부정적 언어 사용과 관계의 질을 연구했습니다.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고립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떨어뜨렸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디서든 환영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은 단순히 의견이 아닙니다. 나는 만족 못해. 이건 다 문제야. 부정적 에너지를 퍼뜨리는 겁니다. 미국 작가 윌 부어는 말했습니다. 불평은 감사의 반대말이다. 맞습니다. 밥상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불평합니다. 항상 뭔가 문제이고 항상 만족 못하고 항상 부정적입니다. 결국 아무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불만인 사람, 긍정적인 말이 없는 사람, 그 부정적 태도를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밥상에서 드러나는 7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변을 보지 않는 사람,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 함께 있어도 핸드폰만 보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과시하는 사람,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 이 모든 신호는 작아 보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신호를 놓치면 큰 후회가 찾아옵니다. 밥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밥 먹을 때 가장 솔직해집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해지고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밥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함께 밥을 먹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이런 신호를 보이지 않았나요? 만약 보였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건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함께 일할 사람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가까이 둘 사람을 정하려 하신가요? 그렇다면 밥 한 끼 함께 드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긴 후회를 막아줄 겁니다. 밥상에서 보이는 작은 신호. 그게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곳.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